알테신과 안테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엔 유리기판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네. 네,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구색을 좀 맞춰야죠. 네, 그렇죠. 네. 꼭 그 마지막 주제가 제일 인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지난 시간에도 이제 폴더블 쪽이 제일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죠. 네. 너 유리기판 찾아서 안석현 찾는데 뭐 관심 가져달라고. 이 산업이라는 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석현 기자가 뭐 유리기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재, 전구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구체 그러면 프리커서. 프리커서죠. 그렇죠. 이제 그 증착할 때 보통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이제 표면에다가 증착할 때 많이 쓰는데 지금 사실 뭐 하이케이 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지가 오랜데 우리 안 기자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 중요성이야 사실 2021년 이전에 한번 크게 주목받았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꺼졌을지라도 이 업계에서는 지금 약간의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존의 벤더들 풀이 쭉 있었는데 삼성 쪽에서 한솔케미컬이 그동안에 크게 이제 하이케이 쪽으로 기여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이 이번에 한솔케미컬을 좀 주요 플레이어로 좀 격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 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동안 한솔케미컬 그러면 이제 QD, 네. 이제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쪽에. 디스플레이 쪽 이제 QD 소재하고 이제 고순도 과산화수소 네. 이런 쪽이 이제 메인 회사였는데 사실 이제 전구체 사업은 좀 신규 사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도 보통 이제 웻 케미컬 쪽을 많이 하다가 DNF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전구체라는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 규모의 한계가 있지 않냐. 항상 이제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전구체 시장이 뭔가 이게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고요? 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했던 게 네네. 2023년 12월이죠.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네네. 그 사건이 좀 뭔가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전구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구체가 사용되는 종류나 양이나 아니면 시기 이런 걸 보면 그 반도체 회사의 전략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더들을 잘 섞지를 않는데 삼성은 아데카라는 회사를 아주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본 아데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SK 트리캠, SK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TCLC라는 회사의 합작사죠. 이 회사를 이제 메인으로 놓고 몇 개 이제 회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쪽에는 아데카 말고 이제 DNF가 있었죠. 이 두 개 회사가 아데카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DNF가 그거보다 좀 더 한 6대4 정도의 공급 점유율을 보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DNF의 물량이 특히 지르코늄 쪽에서 우리가 하이케이라고 하면 하프늄과 지르코늄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거의 대부분 지르코늄입니다. 네. 지르코늄 물량이 DNF에서 한솔케미칼로 일부 이전이 되고 있고 2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에는 일부 이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고 향후에 거의 아데카 바로 밑에 있는 한 제2공급사 정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하이케이 머티리얼이라 그러면 기존에 이제 지르코늄 쪽을 많이 쓰다가 사실 고부가 쪽은 지금 새로 뜨는 게 하프늄 쪽이에요. 하프늄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특허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허 이슈가 많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트리캠이라는 회사, TCLC라는 회사가 이제 핵심 특허를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데카가 자체 특허가 있느냐 아니면 요 TCLC의 특허를 라이센스해서 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블랙박스라서 저희도 되게 궁금했던. 그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그 라이선스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본에서 특허 분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두 양측이 이제 화해를 해서 그러면 아데카가 이제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아데카에서만 하프늄은 100% 사다 쓰고 있고 SK는 SK 트리캠에서 100% 사다 쓰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내년이면 내년 1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11월 28일인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하프늄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가 한솔케미칼이 지르코늄을 넣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르코늄을 넣고 점점점 물량을 늘리다가 내년 11월 28일 이후에 이제 하프늄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솔케미칼이 아시겠지만 삼성 반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기회를 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르코늄에 의해서 하프늄까지 하면 비록 신사업이지만 이 회사의 어떤 하이케이 프리커서 사업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솔케미칼도 지금 지르코늄은 상용화했고 그 하프늄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우리가 전구체를 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준비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염화 하프늄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거든요. 요게 수급이 조금 힘든 이제 재료라서 이제 하프늄 전구체를 만들 때 필요한 염화 하프늄이 원재료. 예, 원재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프랑스에서만 나오는데 요걸 좀 논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요거를 수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분명히 그쪽으로 알아보고는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하프늄이라는 머티리얼이 미사일 탄도의 폭발 물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군수 물자처럼 돼서 이게 굉장히 폐쇄적인 밸류 체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곳곳에 또 특허들이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최근 한 2년 동안 가격이 한 3배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되는 양은 정말 아주 극소수 국가들에 한정돼 있는데 그 미사일하고 막 이런데 막 전용이 되다 보니 그렇죠. 이 한정된 물량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년 11월에 특허가 풀려도 기술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염화 하프늄을 수급을 못해서 아마 공급을 못할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한솔이 그쪽 분야에서 할 수 있으면 뭐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참 반도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유독한 물질일수록 그 특성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되게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왜 다루냐 하지만 사실 지금 그 카패시터에서 자꾸 해서 이제 그 전하가 튀어나가 버리는 그죠? 뭐 그런 뭐 터널링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하프늄을 쓰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쓰려고 하는 거고, 사실 DNF 같은 경우도 원래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으로 전환하려고 그 인수 전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솔브레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피를 섞으면서 사실 이제 DNF가 오히려 삼성 쪽에 하프늄이나 이런 쪽을 더 잘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NF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7% 그렇죠. 정도 뭐 2020년 초반에 유중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확보한 걸로 알고. 그렇죠. 솔브레인 지분도 가지고 있죠. 솔브레인 지금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아, 그건 잘.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 원래 지분 투자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죠? 아, 솔브레인은 아직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NF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7%.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그렸던 그림은 이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DNF가 이제 자기가 7%를 가졌지만 한솔케미칼로 하여금 DNF를 인수하게 해서 완전히 어떤 거의 내재화 수준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솔브레인이 그거를 내름 가져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스텝이 또 꼬인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도 한 품목도 아니고 되게 여러 품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을 완전 내재화 수준의 어떤 협력사로 가져가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DNF가 하던 물량, 특히 지르코늄을 한솔케미칼로 돌려서 우리 이쪽은 좀 하이케이 쪽은 좀 그립을 좀 세게 쥐고 가겠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솔케미칼에서 인수를 하려고 비딩에 참여를 했는데 약간 이게 모자랐다. 돈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이제 한솔은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삼성 쪽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솔브레인이 가져가서 좀 열 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 이제 수요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들이 있고, 그동안 이제 주가를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게 부품하고 소재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안 기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아이디어들, 전구체 쪽도 이제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러면 수요가 늘고 그리고 이제 ASP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뭐 주목해서 볼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건 좀 정말 논외로 얘기하자면 솔브레인이 정말 이 방면에서 좀 특이한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이웨이가 강한 회사잖아요. 이거랑 좀 비슷한 어떤 사례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나 있었는데 OLED 재료 리사이클 회사 중에서 CMD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CMDL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어디에도 인수되지 않은 독립회사였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여기를 낼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B2B 기업은 고객사하고 또 이 어그리가 돼야 그렇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통보를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는 사이에 인수를 한 건지 어쨌든 그때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물량이 지금 SK미니 뭐 이런 데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면에 이 회사가 그렇다고 작은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브레인이. 근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민첩하고 실행력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살짝 가볍다. 이거 큰일 나나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뭐 그건 개인적인 뭐 생각이니까. 네네. 좀 가볍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논외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B2B 기업들 특히나 소재 부품 같은 반도체 같이 좀 폐쇄적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약간 고객하고 트러블이 없이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어쨌든 그는 인수하고 나서 풀든지 그죠? 고객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회사만의 한계인 것 같은 게 만약에 솔브레인이 미국 회사거나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주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텐데 정말 한국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밸류 체인 자체가 약간 좀 폐쇄적인 측면도 있고 예전에도 뭐 삼성하고 LG는 섞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섞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홍보만 안 해줘. 네, 홍보. 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홍보를 못했는데, 네. 안석현 기자의 이제 이지키 포스트. 네. 요즘에는 안석현 안테나 치면 대충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10,000명 되면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명?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와 계시죠. 네. 한 1,500명 정도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안 기자가 이제 그 올려주는 뉴스나 해설들 이런 것들 잘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유튜브 채널하고 텔레그램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월간 안테나인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안석현 기자가 이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좀 많이 자주 보면 좋죠, 여러분. 네. 좋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은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